그럼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제 연구 분야를 소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연구재단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도서관의 관계자분들께 감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내용은 보이지 않는 힘의 지배라는 내용인데요. 특히 태양 활동과 그리고 이제 행성 자기권의 상호작용 관련된 연구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제가 발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내용을 조금 더 기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씩 변경이 되어 있으니까 이 변경된 자료는 터치과학 홈페이지에 다시 업로드를 수요일쯤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어두운 곳에서 봐야 더 멋있는 그림들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태양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태양 표면,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광구에서 보여지는 흑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흑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맨눈으로도 관측이 가능한데요. 그 안에서 흑점의 개수가 몇 개인가, 흑점의 개수가 많아지면 태양 활동이 무척 활발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흑점 수가 굉장히 작아지면 태양 활동이 매우 조용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흑점 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맨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 숫자를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점 수가 굉장히 많을 때를 우리가 태양 활동의 극대기, 그리고 흑점 수가 굉장히 적게 관측될 때를 우리가 태양 활동의 극소기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태양의 광구 표면의 흑점 수는 250년간에 걸쳐서 아주 오랜 기간 이게 노하우가 쌓였고 관측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은 이렇게 태양 활동을 우주 공간에서 직접 관측하는 위성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많이까지는 아닌데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양 표면이 아닌 태양 대기에서 나오는 이런 코로나 물질들을 이렇게 극자외선 영역으로 촬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소호위성이라고 해서요, 태양을 중점적으로 감시하는 위성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감시하는 위성이 관측한 이런 굉장히 밝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들, 그리고 어두운 영역들이 있다가 다시 밝아지는 이런 주기성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밝은 영역들은 사실은 태양에서의 그런 자기장이 매우 강한 영역들입니다. 매우 강한 영역들이 있어서 이렇게 밝게 보이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태양 활동은 무척 활발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태양 활동이 조용하지 않은 매우 활발한 경우가 매순, 매초, 매순간 있는데, 특히 이렇게 어떤 순간에는 고속의 태양풍이 태양으로부터 물질들이 방출을 하면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이 지역에서 아까 태양풍에 고속의 물질이 방출되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보이시죠? 이게 순간 초속 1448.5km 정도로 우주 공간으로 다량의 물질들이 이렇게 방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관측하는 위성들이 다각도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태양 표면이 너무 밝기 때문에 그걸 가린 후에 주변으로 어떤 식으로 뻗어나가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량의 물질이 고속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들은 다 소호위성이라고 해서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있고 그 중간 지점에서 태양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영상들이고요. 그 외에 이제 스테레오라는 위성이 있는데, 스테레오는 양쪽으로 A와 B가 있어서 태양의 측면까지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물질들이 방출하고 있는 현상들을 스테레오 B 위성에서 이렇게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태양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매우 조용한 경우도 있지만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양 활동이 강화되면은 태양 표면에서뿐만 아니라 태양 대기 쪽에서도 다량의 물질들이 고속으로 우주 공간으로 뻗어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그 고속으로 뿜어 나오는 물질은 실질적으로 2012년 8월 달에 있었지만 지구 쪽은 이쪽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구 쪽으로는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았고 9월 3일 정도 밤에 사실은 지구 쪽에서 굉장히 지구 주변 환경이 교란이 되었다라는 것을 관측을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2012년 9월 20일 날 노르웨이 상공에서 관측한 오로라 현상인데요. 이렇게 지구 주변 환경이 교란을 받게 되면 우리는 아름답게 보이는 이런 직접 눈으로 관측 가능한 이런 오로라라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로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맨눈으로도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기록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BC 2000년 전부터, 그리고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BC 6세기 전부터 이렇게 하늘에서 뭔가 구름이 움직이는 현상, 이런 식으로 관측 기록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기록들이 있는데 특히나 오로라의 모양과 그리고 오로라의 강도를 나타내는 세기까지도 알 수 있게 무척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렇게 너무 빛이 강해서 이 오로라의 아름다운 빛이 많이 보이질 않는데요. 이 지상에서 오로라를 관측하면 이렇게 커튼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 다른 다양한 형태들의 모양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약간은 녹색이었지만 이번에는 푸른 빛깔을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이런 형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라의 형태나 오로라가 이렇게 빛을 낼 때 태양 활동과 무척 관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 활동이 무척 강화되고 액티비티하게 되면 실제로 오로라의 빛은 더 다양해지고 그리고 이런 형태가 아주 동서방향으로 넓게 펴져 있던 이런 형태가 이렇게 주름 보이는 커튼처럼 굉장히 주름 형태가 되고 혹은 세로 무늬로 이런 식으로 뻗어나오는 형태의 그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 지상에서 오로라를 관측을 많이 했는데요. 이유는 우리가 맨눈으로도 관측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고대로부터 관측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태양에서부터 지구 주변 우주 환경을 이해하는데 사실은 인식을 무척 높인, 그러니까 이 학문을 발전시키는 무척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오로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보면은 지구 주변 위성에서부터도 이렇게 오로라를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지상에서 관측하면 어떤 다양한 모양의 형태가 보이기도 하고 이게 동서방향으로 넓게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주에서 보면은 이게 극지역에서 관측된 오로라인데요. 이렇게 원형의 띠 형태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형의 띠 형태가 실제로 극쪽에 모여 있게 되거나 혹은 좀 더 퍼져서 적도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태양 활동이 강화되면은 어떨까요? 극쪽에 모일까요? 조금 더 바깥쪽으로 모여들게 될까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띠를 두르게 될까요? 그렇죠? 뭐라고는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좀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극지역이 아닌 이렇게 바깥쪽으로 확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측을 통해서도 태양 활동이 지금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보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촬영한 오로라인데요. 이렇게 동서방향으로 굉장히 화려한 빛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밝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이 오로라는 관측되는 곳이 극지역이긴 하지만 어떤 고도에서 관측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게 대기의 그 고도인데요. 대기의 고도를 보면 약 100에서 250km 근처에서 오로라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도 아니고 더 위도 아닌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전리권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리권 지역에 특히 이 2층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대기는 고도별로 원자나 분자의 상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위치에서 어떤 분자하고 태양에서부터 날아온 입자들이 부딪혔는가에 따라서 그 색깔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약 200에서 500km 고도에서는 질소 분자와 입자가 부딪혀서 빛을 내는 게 붉은색 오로라를 보이는 거고,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녹색 오로라인데, 이거는 100에서 250km 고도에서 보여지는 산소 혼자와 부딪혀서 특정 파장대의 빛이 나오는 게 이 녹색 오로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푸른색 오로라 같은 경우는 이 100km, 200km 더 아래에서 보여지는 이런 고도에서 오로라가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통 자주색 오로라들도 이렇게 낮은 고도에서 보여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상층 대기의 고도별로 원자나 분자가 분포도가 다를 텐데, 그럼 입자들이 들어와서 어떤 대기와 부딪히냐에 따라서 빛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오로라를 발생시키는 아까 그 하전 입자들, 보통의 하전 입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로 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상층 대기 고도 100km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침투를 해 들어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펄스? 힘, 그쵸? 힘이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데, 그쵸? 에너지, 즉 높은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여야만이 사실은 상층대기까지 들어와서 더 깊이까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으면 높을수록 더 깊이까지 침투해 들어올 수 있고, 만약에 낮으면 조금 고층 쪽에서 빛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침투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 오로라를 발생시키는 전자는 어떻게 가속이 될 것인가 라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구가 있고 지구 주변에 있는 이 전자나 플라즈마의 에너지는 수백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처럼 오로라를 발생시키는 전자들은 태양에서 아까와 같이 다량의 물질들이 방출되면서 자기장 성분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이렇게 지구 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지구 쪽으로 오게 되면 이와 같이 점점점 이 속도에 의해서 이 태양풍의 입자와 자기장들이 지구 쪽으로 근접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지구 자기장은 지금 보면은 북에서 나와서 남에서 나와서 북으로 들어가는 형태죠. 그런데 만약에 태양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이렇게 마이너스 G 방향, 남쪽을 향하는 자기장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남쪽을 향한 자기장이 점점 지구 근처로 오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상쇄가 되겠죠. 그죠? 왜? 우리는 벡터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자기력선이 시점과 종점을 연결해서 쭉쭉쭉쭉쭉 오다 보는데, 이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이 자기력선 방향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서로 상쇄가 돼서 없어지겠죠. 그럼 없어지면 이 자기력선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끊어져요.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지구 자기장하고 태양풍에서 태양풍에서 온 자기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 지역만 서로 상쇄되는 부분만 끊어지게 되는 거고, 이 자기력선은 오다가 내가 가던 방향이 없어졌네? 그럼 이쪽하고 가장 가까운 여기로 가야겠구나, 이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에서부터 자기장에 끌려온 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태양풍 입자가 아니라 지구 자기장 입자와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사실은 자기 재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장이 서로 재결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 같은 경우는 계속 닫혀 있는 자기장이었다가 이렇게 태양풍에서 오는 자기장과 함께 열린 자기장이 되어버리는 새로운 자기장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그대로 그냥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태양풍은 지금 계속 이렇게 불어오고 있다고 그랬죠? 지구 방향으로. 그럼 여러분들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뒤로 날리듯이 이 낮 지역에 있던 자기력선들은 이렇게 밤 지역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현상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자기권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건 지금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조금 전에 영상을 구현한 건데요. 이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지구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남에서 나와서 북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기력선을 보여주는 거고, 이 푸른색 선들이 아까 태양에서 오는 행성간 공간에서의 자기장과 자기 재결합을 통해서 한쪽은 지구 쪽으로, 한쪽은 우주 쪽으로 발을 넣은 이런 자기력선, 새로운 오픈된 필드라인, 열린 필드라인을 만들어서 테일 쪽으로 이렇게 밤 지역으로 쭉 이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쫙 뒤로 가다 보면은 이 뒤쪽에서는 어때요? 좀 무거워지면서 이렇게 겹쳐지겠죠. 겹쳐지면은 이 뒤쪽에서는 결과적으로 또 한 번의 이런 자기 재결합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재결합 현상에 의해서 발생한 이 모든 게 오픈돼 버린, 우주 공간으로 모든 게 뻗어버린 필드 라인이 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 붉은색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이제 오로라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여기에서 보면 입자들을 데리고 왔죠. 입자들을 데리고 와서 필드 라인이 뒤로 쭉 가면서,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입사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낮 지역에서 입사된 그 빛은 왜 우리가 이제 태양빛에서 오는 빛보다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많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 낮에는. 그런데 밤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입사가 되면은 많이들 이제 아까 보여지는 것처럼 그런 오로라 형태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자기권 구조가 돼요. 이렇게 이런 태양풍하고 지구 자기장하고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영역의 플라즈마 영역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드 라인이 뒤로 막 가서 쌓이다가 이 쌓이게 되면 이 필드 라인하고 이 필드 라인하고 가까워져서 결국에는 서로 같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끊어진 다음에 이런 구조가 보이는데, 이 구조가 그대로 있느냐? 여러분들 고무줄 있죠, 고무줄. 고무줄을 쫙 잡아당기면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딱 잡아당겨다 탁 놓으면 앞으로 슝 가죠. 그거 같은 위치예요. 여기서 이렇게 쭉 뻗었다가 얘들이 앞쪽으로 축 가서 이렇게 다시 아까 처음 다이폴 형태의 쌍극자 형태의 자기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가지고 있던 입자들이 이쪽으로 가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가속을 받다가 입자들이 자기력선을 타고 이렇게 대기권과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자기 재결합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물리적인 현상이 오로라를, 그러니까 가속된 입자들을 만들어서 오로라를 그렇게 형성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오로라만 중요하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자기력선을 가지고 보여진 자기권 구조인데, 이러한 상호작용하고 나면 사실은 고층 대기 쪽 전리층에는 이와 같이 대류라든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전리층까지 유입될 수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이런 물리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를 해드린 거를 동영상으로 보시면요, 다량의 입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가면 이거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이네. 그래서 이와 같이 필드 라인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필드 라인을 따라서, 오픈된 필드 라인을 따라서 보면 끊어지죠. 끊어져서 입자들이 이렇게 가속돼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쪽에서는 잘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그렇죠. 불을 꺼야 돼요, 사실은 이 분야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에서 관측한 오로라를 보면은 고위도 지역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위도가 높은 지역, 즉 그래서 뭐 알라스카라든지 캐나다 옐로나이프라든지 이렇게 고위도 지역에서 보이게 되는데, 실제로 중위도인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삼국시대부터 관측이 됐다고 했죠. 그리고 호주에서도 이렇게 오로라를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붉은색 오로라를. 그게 호주는 여러분들 여기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위치에 있는데 호주에서도 이렇게 오로라를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에너지는 강하지 않습니다. 자기장을 입자가 이렇게 뚫고 나가려면은 또 다른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다른 과정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사실은 이 하전 입자들은 자기장을 뚫고 가지 못하고 자기장을 이렇게 따라서 가야 돼요. 네, 그러면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또 다른 분들은 네, 극쪽이 한쪽이 세진다고요? 그 네, 그 가해지는 자기장은 왜 가해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근접해서 대답을 하셨어요. 태양풍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도 있어요. 오늘도 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못 느끼는 것뿐이죠. 오지만 굉장히 강하게 올 때가 있어요. 아까 2012년 그런 이벤트나 혹은 2003년도에 우리나라 오로라를 관측을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큰 플라즈마의 이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플라즈마가 자기권 쪽을 압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남쪽 성분의 자기장이 지속적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북에서 남으로 죄송합니다. 남에서 북으로 가는 이런 자기력성 구조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호작용을 잘하려면 태양에서 오는 자기장은 남쪽 성분의 자기장들이 지속적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은 어때요? 점점점 벗겨지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복원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자기장은 그 벗겨진 곳은 지구 자기장이 다시 채우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채워지는 율보다 벗겨지는 율이 훨씬 더 강화되면 저위도에 있는 저위도는 있는 호주에서도 이렇게 오로라를 관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풍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그러면 태양계 내에서 지구에서만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떨까요? 아니겠죠. 왜요? 그렇죠. 다른 행성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나 잘하는 얘기라 바로 넘어갈 텐데요. 태양계 내에는 내행성과 외행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덩치가 작은 행성들과 덩치가 큰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넘어가 보려면 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마리너 10호가 1974년에 찍은 수성의 모습인데요. 최근입니다. 2008년도 최근입니다. 최근에 1월 4일 날 메신저라는 우주선이 이렇게 수성의 뒷모습까지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메신저가 무척 중요한 걸 또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 10월 6일 날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굉장히 약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게 지구 표면의 적도면에 약 3만 나노테슬라 정도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면 얘는 수성 같은 경우는 300 나노테슬라 정도더라 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자기장을 가지고 있으면 오로라가 보일까요? 네 라고 하셨군요. 사실은 아직 잘 관측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2016년 7월에 발사되는 베피콜롬보라고 하는 위성이 있는데 이 위성은 지금 2024년 수성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이 위성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수성의 대기 구조 그리고 자기장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자기장의 아까 자기권의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지구에 약 1.1% 정도밖에 안 되는 자기장을 가지고 자기권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2024년에 수성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메신저가 중요한 거를 아까 발견을 했는데 실제로 입자들이 가속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재결합이라고 그랬었죠. 자기 재결합이라고 했는데 수성은 이렇게 약한 자기장을 가지고도 그 자기 재결합의 속도가 지구보다 10배 이상 빠르다라는 게 관측적인 사실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아직 이유를 몰라요. 왜 수성은 그렇게 약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자기 재결합이 빠르지? 라는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성을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대기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행성이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젤란이라는 그 위성이 만든 건데요. 1994년에서 94년 금성 표면을 찍어서 보내준 건데 최근에 이렇게 아카즈키라는 위성이 탐사선이 금성의 그 지역의 대류 운동을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들 대기층이 두꺼우면 적도 지역은 무척 자전을 할 테니까 적도 지역은 무척 빨리 회전을 할 것이고 극으로 갈수록 어때요? 느리게 회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카츠키 탐사선이 찾은 내용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던 거하고 완전 반대로 다르게 찾았어요. 그게 뭐냐? 낮과 밤의 대류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적도에서 빠르고 극에서는 느릴 거다가 아니라 낮과 밤의 대류 운동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 이유도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예요. 그리고 화성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우 희박한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력도 굉장히 3.7m/s 제곱 정도의 작은 중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극관 지역에 CO2 드라이 아이스가 있습니다. 화성은 우리가 화산 탐사선을 무척 많이 보내는데 그 이유는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화성에서도 간헐적으로 약 매우 작은 극히 작은 자기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극히 작은 자기장이 있으면 오로라가 관측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2013년 11월에 발사된 마빈이라는 탐사선이 있어요. 이 마빈이라는 탐사선이 2014년 9월에 화성 궤도에 진입을 해서 12년도에 위성을 관측한 오로라예요. 우리가 생각한 그렇게 아름다운 오로라는 아니지만 이건 이제 극자외선으로 찍은 건데 이렇게 어떤 일률적인 지역에 이렇게 오로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매우 극히 작은 자기장을 가진 행성이 어떻게 오로라가 관측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자는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장을 따라 들어가야 돼요. 왜? 가속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 장에 나와 있나? 제가 썼나요? 그렇죠. 이게 2018년도 7월 24일 날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 오로라가 관측이 될 때 실제로 태양풍에서 양성자가 무척 많이 검출되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양성자가 자기장이 없는 극히 작은 화성 주변에 있는 수소, 전자를 가져와 버려요. 양성자가 전자를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중성 원자가 되죠. 원자가 되면은 대기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이렇게 아까 여기 지금 보여지는 부분에 다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입자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부딪히면 이렇게 프로톤 오로라라고 양성자 오로라라고 하는 게 새롭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지구에서는 그런 프로톤 오로라가 관측이 안 되느냐?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관측이 되는데 아주 좁은 지역, 아주 매우 좁은 지역에서만 관측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화성에서 매우 잘 관측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주 드물게 굉장히 극적이고 즐겁게 이렇게 관측이 된 거예요. 아주 화려하게. 자, 그리고 이제 목성입니다. 목성 같은 경우는 지구 표면 자기장이 무척 커요. 지구의 약 14배 정도가 돼서 태양계에서는 가장 큰 자기장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자기권을 형성할 수가 있는 행성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목성 같은 경우는 자기장 방향이 달라요. 지구하고. 지구는 남에서 나와서 북으로 들어가지만 목성 같은 경우는 북에서 남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자기장 방향이 다르고 목성 같은 경우는 무척 허블 우주만원경에서도 이렇게 오로라를 관측을 할 수 있었고 최근에 주노 탐사선이 목성 탐사선인데 주노 탐사선이 이렇게 오로라를 발광하는 오로라를 찍었어요. 목성 같은 경우는 매우 크고 아름다운 오로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목성은 태양에서부터 굉장히 먼 거리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태양에서 나오는 물질들이라든가 자기장은 공간으로 이동을 하면서 어떨까요? 점점 감소하겠죠. 그렇죠? 물론 대량의 물질들이 뿜어져 나오더라도 지구보다는 덜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자기장 방향이 북에서 남이네? 이러면은 우리가 흔히 남쪽 성분 자기장이 태양에서부터 나오는 것보다
목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북쪽 성분이 오는 게 훨씬 더 자기 재결합 현상을 일으키기 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태양에서부터 너무 멀어요. 약 5A 정도. AU가 1.5 곱하기 10의 8cm니까 5A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거대한 오로라가 어떻게 생성될 수 있는가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태양풍하고 태양 활동과 그 다음에 목성이 가지고 있는 자기장의 그런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일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1974년 보이저호가 이 목성을 지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줬어요. 뭐냐면 목성의 위성 중에 2호라고 아시죠? 2호가 지속적으로 화산 활동을 하고 있어요. 플라즈마를 뿜뿜뿜뿜 이렇게 뿜어져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성 궤도 근처에서 플라즈마를 계속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라즈마들이 목성의 자기력선을 타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성의 오로라는 2호에 의해서 생성될 수도 있고, 물론 태양풍하고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지구와는 다른 형태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자전이 굉장히 빠른 행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2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토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큰 오로라가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토성은 약 지구 표면 자기장에 비해서 0.7배 정도 되는데 자전이 매우 빨라요. 그래서 이 토성은 항상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화려한 링의 모양, 그리고 위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자기권은, 토성이 만들어내는 자기권은 링과 위성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을 거예요. 토성의 위치는 태양에서부터 약 9.8, 대략적으로 10AU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은 태양풍의 영향과 그리고 이 다른 굉장히 빠른 회전하는, 이 빠르게 자전하는 이 토성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예측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정확하게 이럴 것이다 라고만 얘기는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왕성이에요. 네, 화성? 왜요? 질문하신 거 아니었나요? 이 천왕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구가 사과 정도의 크기라면은 천왕성은 농구공 정도의 크기예요. 그래서 지구 표면의 자기장에 비해서 약 0.75배인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토성보다 커요, 자기장 세기가.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천왕성은 남에서 나와서 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인데, 얘 보면은 극지역에서 우리가 오로라를 많이 관측을 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극지역이 아니고 좀 더 위도가 저위도 지역에서 많이 관측이 돼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자기장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극관이 커서. 자, 그거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가. 자, 그래서 오로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장, 또 태양풍, 또 플라즈마. 그러니까 태양풍을 우리가 플라즈마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대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가속돼서 입자가 들어와도 때릴 게 없어요. 때릴 게 없으면 발광할 게 없습니다. 그냥 표면하고 부딪히는 거, 표면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로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태양풍의 플라즈마 입자가 지구의 자기권을 타고 들어와서 가속된 입자들이 대기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대기와 자기장. 이해가 가죠? 물론 태양풍도 태양풍이 무척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이게 묘사도인데요. 이게 자기장이 있는 행성, 대표적으로 지구고, 자기장이 극히 없는 이런 화성에 이 태양풍하고의 상호작용하는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자기장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지구 자기장을 그릴 때 제가 예쁘게 이렇게 쌍극자 자기장으로 이렇게 그렸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놀랄 일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회전축, 지구가 회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23.4도로 기울어진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위도에 있는 여러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회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을 많이 받을 때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는 여름이 되는 거고, 이렇게 똑바로 있을 때는 봄하고 가을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될 때는 겨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회전축뿐만 아니라 자기를 만들어내는 이 자기축도 기울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죠? 자기축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서 이렇게 지구 자기장 같은 경우는 약 11도 정도 자기축이 기울어져 있고, 토성 같은 경우는 회전축과 자기축이 같아요. 그리고 목성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6도, 그리고 이 해왕성, 천왕성이나 해왕성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9도, 마이너스 47도 무척 다른 자기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구에 산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적당한 축 기울기에 적당한 회전축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아직 태양에서부터 오는 다양한 플라즈마의 영역들을 다 막아주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성 자기장의 구조를 보면은 실제로 수성 자기장은 굉장히 극도로 작은 자기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회전축이 약 0.1도고 자기축이 14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태양풍이 이렇게 오고 있으면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어 14도 기울어져 있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적도를 치는 것보다 사실은 좀 더 고위도 쪽을 치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마이너스 9도 기울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물론 이제 얘가 회전을 하면서 이 자기축과 회전축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0도가 될 때가 있고, 두 개 다 플러스가 돼서 대략적으로 약 10도가 넘어갈 때도 있고, 이렇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성 자기권 같은 경우도 27도 기울어져 있지만 회전축하고 같아서 지구 자기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7도, 0도, 마이너스 27도 이런 식으로 자기축이 기울어지면서 회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형성되는 자기장의 자기권의 구조는 상당히 다른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천왕성이 자기장에서 보면 오로라가 극지역이 아니고 이 저위도 지역에서 약간 좀 더 내려온 지역에서 보인다고 그랬었죠. 그 이유가 이거예요. 이걸 보시면은 지구 같은 경우는 이 중간 지점에 아주 예쁘게 축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얘는 좀 더 기울어져 있어요. 한쪽으로.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생성돼서 나오는 게 상당히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비대칭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역으로 들어와야 될 자기력선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저위도 지역에서, 이 지역이 아닌 저위도 지역에서 입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 축이 굉장히 달라서 계절별로 따라서 이렇게 자기권의 형태가 무척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보시겠지만, 그리고 해양성 같은 경우도 자기축 기울기와 회전축 기울기가 이렇게 크게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약 70도, 80도 정도까지도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출렁출렁 거리면서 이렇게 태양을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형태의 자기권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실제로 태양풍에서 행성 자기권에 대한 3차원 시뮬레이션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태양에서 나오는 많은 입자들을 우리가 태양풍이나 행성 간 자기장 성분을 우리가 위성으로 관측을 하고, 이 직접 부딪혀서 하는 태양풍 자기권 상호작용 연구에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많이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자기축 기울기까지 고려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온전한 형태의 자기권에 대한 상호작용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태양풍하고 이건 지구가 될 수도 있고 행성이 될 수도 있는데, 행성 자기권의 3차원 글로벌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태양풍 요소를 넣게 되고, 그리고 X축을 태양 방향, 그리고 G축을 북극 방향, 극방향, 북쪽 방향, 그리고 Y축을 이렇게 Y 방향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3차원으로 다 계산을 해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리드 격자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있는데, 이건 전문적인 거라 그러겠지만, 이걸 얼마만큼 잘게, 그리드 격자라고 하는 거 뭐냐면 이 상자를 얼마만큼 내가 잘게 쪼갤 것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잘게 쪼개면 잘게 쪼갤수록 굉장히 세분화된 물리는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시뮬레이션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처리하는 시간들도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까지 내가 세분화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연구들을 살짝 보여주면, 이거는 지금 이제 이벤트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실제 위성에서 관측한 태양풍의 데이터를, 1분 데이터를 직접 시뮬레이션 입력 요소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관측한 자기장이 얼마만큼 교란되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위성에서 관측한 데이터, 행성 간 자기장 성분, IMF, 우리가 B, Y, BG 성분들이라든가 그 속도라든가 얼마만큼의 입자가 개수들이 지구 쪽으로 올 것인가를 가지고, 이거는 위성 데이터예요. 위성. 윈드 위성이라고 해서 태양풍을 관측하는 위성인데, 윈드 위성 데이터를 그대로 시뮬레이션 입력값으로 사용을 해서 나온 결과들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사실은 어디에서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 푸른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 이게 아까 클로즈된 닫힌 자기력선이고, 이게 열린 자기력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지구 근처까지 플라즈마가 유입돼서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결과로,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만큼의 자기장의 자기권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러로 보이는 부분들은 온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태양풍 관측 위성들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게 이제 지구 자기권 쪽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샥 부분인데, 바우 샥이라고 충격 파면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태양풍 위성들이 여기에 있는 거. 아까 소호 위성 얘기했었죠. 그리고 에이스라든가 윈드 위성은 태양풍을 관측하는, 행성간 공간에서 보여지는 태양풍을 관측하는 위성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제 XG 면에서 보여준 거고, 이건 XY 플랜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뭐 달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관측 위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의 위치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껏 시뮬레이션 입력값으로 위성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위성이 여기쯤에 있어요. 그러면 지구 쪽으로 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위성의 위치가 지구 쪽에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항상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자기장 성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 순간 매 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훅 뛸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태양에서 뭔가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의 이제 것들을 우리가 또 1분 데이터로 넣어서 실제로 위성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3차원 글로벌 시뮬레이션으로 이러한 태양풍이 관측이 됐을 때 지구 자기권은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얼마만큼의 에너지와 모멘텀이 지구 쪽으로 유입되어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훅 뛰는 부분을 우리가 충격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훅 뛰는 얘네들이 지구 쪽으로 오기 전이에요. 그리고 지구 쪽에 자기권 앞쪽에 굉장히 압축을 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만큼 지나간 굉장히 많이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충격파가 자기권을 다 통과한 상태, 그리고 그 자기권과 함께 전리권 반응도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3차원으로 이 자기력선들이 잘 보여야 되는데, 3차원으로 이런 자기장의 구조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낮 지역뿐만 아니라 밤 지역, 우리가 이걸 자기권 꼬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꼬리 지역에서도 굉장한 물리적인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결과적으로 지구에서는 오로라와 같은 현상들이 관측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성은 이렇게 자기장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장이 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축이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데, 그 축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를 확인을 해야 돼요. 실제로 자기장이 축이 기울어지면 자기권 구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에서 관측되는 행성 간 자기장 성분이 남쪽 성분을 갖느냐 북쪽 성분을 갖느냐에 따라서 자기권은 상당히 다른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장의 구조들도 보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2차원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남쪽 성분 자기장을 가질 때는 아주 우리가 제너럴하게 일반화된 그런 자기관 구조를 볼 수 있다면, 북쪽 성분을 가질 때는 이렇게 다른 형태의 자기장의 구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닌 것 같고, 자기축 기울기와 IMF가 동시 효과예요. 자기축 기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에서는 태양풍이 지구 쪽으로 불어올 텐데 반드시 YG 방향만 있는 거 아니겠죠. 혹은 YG 방향,
그러니까 Z 방향만 있는 게 아니고 Y 방향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벡터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오느냐, 아니면 이렇게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들어오느냐, 아니면 이렇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자기장은, 이건 태양에서 본 자기력선 그림인데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은 이 자기축 기울기 효과를 넣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현상들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전하고 좀 같기 때문에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구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목성이라든가 토성에 관련돼서도 글로벌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동료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교수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구 쪽에서 태양풍의 크기보다 목성에서의 태양풍의 크기는 무척 더 작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태양풍의 크기가 훨씬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성의 자기권과 상호작용을 해서 이렇게 뭔가 플라즈마를 밤쪽으로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토성에 대한 자기장에 대한 구조를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행성의 자기장의 방향은 불변할까요? 아니죠. 이거는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뭐 남쪽에서 왔다 북쪽으로 갈 수 있지만 북에서 갔다가 남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런 일은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만. 그리고 행성 자기장의 세기가 불변할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지금 약 과거 400년간 지금까지의 지구 자기장의 변화를 보여주고, 이게 적도고요. 이게 극지역인데 자기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구 자기장의 쌍극자를 구하는, 이 지구 자기장을 구하는 식인데, 이게 지금 지구 자기장의 구조예요. 이게 자기력 선이라고 한다면 북에서 이 자기장까지 구하는 게 이게 세타인데, 이 m 값이 사실은 0.1%씩 매년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1850년부터 2000년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속도로 감소를 한다면 약 1000년 내에는 지구의 자기장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전에 어땠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유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모릅니다만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장이 감소를 보이게 된다면 수성과 같은 자기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수성과 같이. 그러면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구 자기장이 감소를 하거나 방향이 바뀌거나 그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행성의 자기장의 역할이 무엇일까? 사실 여러분들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무엇일까요? 예? 방어막이, 그쵸.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이나 태양에서 오는 다양한 형태의 플라즈마나 자기장이나 이런 애들이 직접적으로 지구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태양풍과 행성 자기장의 상호작용 연구를 하는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위성 관측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론도 많이 해요. 어떤 식으로 발생할 것인가. 그런데 왜 태양풍과 행성 자기장 상호작용 연구에 3차원 글로벌 시뮬레이션에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자, 위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위성은 요즘에는 이제 모자 위성이라고 해서 세 개가 같이 올라가면서 그 지역을 이렇게 관측하는 위성들도 있지만, 실제로 위성에서 관측하는 물리들은 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이라고 한다면 이 포인트, 멀리 있어야겠죠? 여기라고 한다면 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차원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3차원 구조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밝혀지지 않는 이론에 대해서 그 구조를 가지고 해결을 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이런 3차원 구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지구 자기권의 구조가 어땠는지, 그리고 구해졌다면 이런 구조가 굉장히 일반화돼서 보여질 텐데, 사실은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자기권 구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연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내용은 이걸로 종료를 하는데요.